자, 이번에는 통계학개론입니다. 2022학년 1학기 과목이고요. 2023학년도에 1학기에도 통계학개론이 있었는데 수업 방식은 출석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 줌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과제 문제를 볼 수가 없네요. 보통 자료실이나 게시판 이런 데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교재에 문제 번호가 약간씩 변경되는 그런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들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제가 매년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예제 번호가 바뀌는 정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1, 2장, 6, 8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번은 히스토그램하고 상자 그림 그리는 거 이겁니다. 예제 5의 3의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 그리는 건데 그리고 다섯 수치 요약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명령어 그러니까 함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번은 예제 2의 11의 데이터에서 그 모집단의 윗몸 일으키 개수의 평균이 25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대립가설하고 귀무가설하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연습 문제 1번인데 223쪽이에요. 근력 강화 운동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시오. 4번 다음은 세 가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월급 데이터이다. 이 월급이 다른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으로 검정하시오. 그리고 5번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자, 이것이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가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에서 검정하시오. 이 내용입니다. 이 출석 시험에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느냐 그건데 갔냐를 물어봤을 때의 기각은 갔냐를 물어봤을 때 기각되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건데 다를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그동안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질문을 했지만 그 답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점이 좀 있었어요. 자, 보면은 자,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변수 스코어에다가 벡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 히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스코어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캡처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캡처를 해가지고 R에서 이거를 캡처를 하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해서 이것을 한글 파일에다가 옮겨와야 되겠죠. 뭐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거죠. 이 한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생이 한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한글 프로그램 다룰 수 없으면은 이거 과제 제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 박스 플롯 함수만 알고 있으면 되죠. 변수는 이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 놔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섯 수치 요약, 5num 함수, 스코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문제 2번 귀무가설이 이제 윗몸 일으키 개수의 평균이 25와 같다. 그죠? 이거 그거고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가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 0.05보다 여기 나와 있는 요 p 밸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에서 이렇게 같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같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같지 않다. 평균이 25와 같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다. 뭐 그런 의미죠. 같다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25와 같다는 것을 기각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벡터를 입력해주고 t 테스트로 카운트 하고 이게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two-sided 배울 때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배워서 출석 수업에서 다 알려주죠. two-sided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귀무가설은 감량 효과가 없다. 네, 이거거든요. 대립가설은 근력 강화 후 최종 감량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p-밸류가 0.3이니까 크잖아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최종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 변수에다가 벡터 입력해주고 before 전 원래 근력
강화 후 체중,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후 체중, T-테스트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그죠? 커졌는지, 최대 커졌는지. 자, 여기서 이제 paired라고 했는데 이거는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를 쌍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비포와 애프터 이거를 쌍으로 비교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것 중에서 커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4번. 귀목가설이 직업군에 따라 월급의 평균이 다르지 않다. 대립가설, 직업군에 따라 월급의 평균이 다르다. 유의투주는 0.05. 자, R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X에다가 벡터 입력을 한 다음에 A라는 변수에다가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고 1을 10번 반복을 하고 2를 8번, 그 다음에 3을 11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 이런 명령어들 함수들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가지고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PR이 F보다 이제 크다.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 P- 값에서 0.7이에요. 0.00007. 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모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 월급의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직업군에 따라 월급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문제 5번 기모가설이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 대립가설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가 서로 독립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작용, 부작용, A 백신, B 백신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변수에다가 매트릭스, 행렬 변수를 입력을 해서 두 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두 줄로 하면은 당연히 뭐 열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함수 분포 함수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p-value 0.4363 이렇게 나오죠. 그럼 크기 때문에 귀무가소를 기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는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그죠?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원데이터는 뭐냐? 여기 보면은 5번 분할표하고 여기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원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p 밸류 값이 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백신의 종류와 부작용 여부는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6번 방과 후 학습 전 성취도 점수와 방과 후 학습 성취도 점수의 상관관계가 나와 있죠. 여기는 x, y의 벡터를 입력하고 플롯이에요. 이거 플롯을 그려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관계수 요거죠. 상관계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독립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 감량 효과가 없다.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거거든요. 독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다가 귀무가설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귀무가설을 정의할 때 어떤 것으로 정의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거 귀무가설이 다르냐 다르지 않냐 그것을 맞게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 점수 부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졌네요. 6번 계속 보면은 자 밑에 보면 회귀 직선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레그 변수에다가 lm 요겁니다. 회귀 직선 함수죠. 이게 y에서 x 지 서머리 레그를 또 요약하면은 이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적합된 회귀식은 y는 15.43 플러스 0.83이 되는 거예요. 83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귀 직선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회귀 직선을 그대로 써주면은 lm y에서 x 써주면은 이러한 회귀 직선이 만들어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